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입니다. 흔히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카멜레온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몸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의 특성에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꾸는 게 과학기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오늘 강연자가 바로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류호준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하시면은 통신만 연구하는 곳 아닌가 이런 얘기 들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휴대폰, 예, 저희 연구소가 실용화하는 데 성공한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많은 부를 가지고 온 부품 중에 하나죠. 예, 그것도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밖에 우리 생활에 많은 여러 가지 연관된 것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전기 변색 기술이라는 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색이 없다면 어떤 느낌이실까요? 예, 정말 재미없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흑백 방송이었습니다. TV가. 흑백 방송이 나왔을 때 뭐 큰 불평 없이 잘 봤지만 컬러 TV 방송이 됐을 때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색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느낌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색과 유리창에 대한 것입니다. 유리창이 우리가 늘 볼 때는 투명하죠. 빛이 들어오는데 전혀 부담 없고 또 어쩌다 보면 가끔씩 아주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간유리라고 해서 뿌연 유리가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유리창은 근데 뿌옇거나 투명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밖에 되질 않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투명하거나 또는 더 어둡거나 또는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색이 어떻게 나타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색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빛이 있어야 당연히 색을 느끼게 되겠죠. 물질은 기본적으로 내부에 원자와 전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 학교에서 화학 시간 또는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가운데 원자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들의 그 에너지, 즉 전자가 궤도를 만들고 있는 그 궤도 에너지에 따라서 외부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하는 것에 따라서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에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밑쪽에 X축으로 보이는 것이 그 빛의 길이, 파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쪽 파장이 제일 짧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쪽 파장이 제일 길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원리는 일정한 에너지가 물체에 부딪혔을 때 반사되는 것,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흡수하고 반사되는 것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을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는 이 밝은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빨간색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빛의 파장들은 다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만 반사를 하기 위해서 빨간색만 보이는 거고요. 근데 마치 이제 재밌는 것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유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유리가 모든 색에 대해서 투명하다는 얘기죠. 모든 빛 색깔을 다 통과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변색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색을 바꾸거나 또는 빛을 투과하거나 막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 변색 기술은 기본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원리적으로는. 여러분이 건전지를 아시죠? 건전지를 보시면은 건전지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양극 플러스라고 하고 밑에가 음극 마이너스죠. 그리고 그 안에 혹시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건전지를 이렇게 열어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건전지를 열어보시면 어떤 게 기억이 나시나요?
까만색 막대가 하나 있고 찐득찐득한 액체가 들어있죠. 예, 찐득찐득한 액체가 저희가 부르는 전해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전극, 플러스 즉 양극, 마이너스 음극이 있고 그 안에 전해질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전원을 집어넣은 것처럼 전원을 꽂으면은 플러스나 마이너스 또 양극이나 음극에 있는 물질들이 색깔을 바꾸게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리는 건전지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 만들어진 전기 변색을 일으키는 그 소자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가운데 있는 것이 전해질이고요. 전해질 안에는 우리가 리튬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비싼 그런 원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부분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전해질에 들어가는 물질이 바로 리튬이 되겠습니다. 그 리튬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한쪽은 산화가 일어나고 한쪽은 환원이 일어납니다. 또는 전압을 또 반대로 가해주게 되면은 반대로 산화와 환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을 받아들이면 환원이 되고 리튬을 내주게 되면 산화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착색과 탈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화 환원이 뭘까요? 예전에 산화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은 산소화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일정한 물질의 첫 번째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어떠한 물질에 산소가 붙으면은 산화가 되는 거고 그 붙은 물질에서 산소가 다시 떨어지면 환원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산화 환원을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보면은 산소 대신에 수소라는 것을 수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물질에 수소가 붙는 것, 그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게 산화, 그리고 수소가 거꾸로 붙는 게 환원이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산소의 움직임하고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렸어요. 도대체 산화가 뭐고 환원이 뭐야? 그래서 이제 아주 엄밀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산화라는 것은 전자가 물질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그게 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붙던 수소가 붙던 상관하지 마시고 어떤 물질에서 전자 자체가 빠져나오는 것, 그게 산화가 되고요. 그 물질이 다시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보시고요. 이제 전기 변색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저희가 수행했던 것 중에 일부분 제가 시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그 투명한 약간 그 노란색이 보이지만 투명한 유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유리에다가 제가 전원을 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만든 시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빠르게 투명했다가 색깔을 냈다, 투명했다 색깔을 냈다가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요거보다 좀 더 큰 넓이의 면적을 갖는 시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초 정도 시간으로 이렇게 파란색이 나왔다, 투명이 됐다 하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예, 이거를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빨리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빨리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되는 소자가 저희가 부를 때는 고속 전기 변색 소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넓은 면적에서 변화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면적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강연의 중간 이후에 스마트 윈도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 유리창이 많이 있으시죠? 그 유리창이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파란색도 됐다가 까만색도 됐다가 투명했다가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보통 까만색 부분은 저희가 음극이라고 부르고요. 빨간색 부분 주로 양극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5초를 주겠습니다. 이 정도는 색깔이 변하죠. 또 5초 동안 이렇게 유지하다가 또 투명해지고요. 색깔은 지금 제가 녹색을 가져왔는데 녹색 말고도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가능합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기 변색입니다. 전기 변색이란 말에는 두 가지 열쇠말이 있어요. 전기와 변색. 전기를 통해서 색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그 물질 자체로 음극성 착색을 하는 물질이 있고 양극성 착색을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성 착색이라는 것은 자신이 음극에 붙어 있을 때 색깔을 변하는 물질이 되겠죠. 저기 보시면은 WO3 우리가 텅스텐 옥사이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TiO2 타이타늄 옥사이드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양극성 변색 물질은 뭐 되게 어렵습니다. 뭐 코발트 옥사이드도 있고 이리듐 옥사이드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과학자들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물질을 개발하고 연구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기 변색 기술이 어디에 응용이 될까요? 일단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보십시오. 운전을 하다가 밤에 뒤에 서 있는 운전자가 빛을 강하게 보면은 기분이 어떤가요? 짜증나죠? 예, 반사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고급 차량에는 저런 게 들어서 뒷면에서 오는 강한 빛을 감지해서 조금 그 반사도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울을 장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런 데 쓰여지는 기술이 바로 전기 변색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플라스틱 같은 신문을 만들어서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갱신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선글라스 같은 게 보이시죠? 근데 선글라스가 까만색만 있으니까 별로 안 예쁘죠? 예, 색에 따라서 파란색도 만들 수 있고요. 빨간색 선글라스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곧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색과 유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혹시 저 그림 플린스톤 가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고인돌 가족이라는 거. 왜 제가 제 그림을 가져왔냐면요. 그 오른쪽 아래 보면은 집이 있는데 유리창이 있어야 될 부분에 유리창이 없죠. 옛날에는 유리가 없었어요.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만약에 유리가 없다면 유리창이 없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굉장히 답답하겠죠. 물론 근데 유리창이 있음으로 해서 나쁜 것도 있죠.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고 춥고. 근데 옛날에 사셨던 원시인들은 저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유리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주거 환경이 도래가 된 거죠. 유리는 뭘까요? 유리는 왜 투명할까요? 유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딱딱한 고체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유리의 분자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요. 왼쪽에 동글동글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붙어 있는데요. 유리는 왼쪽에 있는 모양입니다. 뭐냐면은 불규칙해요. 마치 물처럼, 액체처럼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고체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일정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는 일정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모양에 의해서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를 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왼쪽에 있는 유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량을 투과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 현상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제가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유리창이 있으면서 불편한 점은 실내에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리창이 없다면은 이런 집에서 사시겠습니까? 살 수 없겠죠. 이런 것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유리창은 필요한데 유리창이 있음으로써 에너지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 유리창을 막고 싶은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커튼을 쓰거나 블라인드를 써서 막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또 나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유리창을 통해서 여름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더워집니다. 매우 더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야 되죠. 그럼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돼요. 유리창은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하고자 과학자들이 창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밝기만 가져올 수도 있고, 맨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어두운 부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운데 모드가 되면은 적당하게 밝으면서 열이 되는 열선,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부르죠. 열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창이라는 것의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분으로 전기변색 스마트 창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S사, 일본 외국에 있는 세이지 글라스라는 그 회사는 이미 스마트 창을 만들어내긴 했어요. 그런데 변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20분에서 30분, 겨울철이면 1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한국전자통신에서 만들어낸 기술은 수초만 해도 간단하게 변색이 가능하고 더 빨리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실마리를 찾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기 변색 스마트 창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PDLC라고 부르는 복잡한 이름의 스마트 창이 있는데요. 저 스마트 창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왼쪽에 보시는 것 차이를 보시면은 왼쪽은 투명해서 잘 보이죠. 근데 오른쪽은 뿌여서 안 보입니다. 저 창의 기술은 투명하게 하거나 뿌옇게 하거나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다른 색깔을 낼 수가 없죠. 또 하나 SPD라고 하는 저런 해외 스마트 창도 하나가 있는데요. 저것도 단일한 색깔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마트 창을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저희가 아까 소개시켜드린 전기 변색 창이라는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술보다 훨씬 장점이 많고 또 대량으로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 변색 기술을 응용한 기술이 스마트 창에만 있을까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펜도라 성을 공략하러 간 지구군이 이렇게 보는 그 브리핑 룸을 보시면은 저렇게 그 투명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투명한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뭐가 안 좋을까요? 나 혼자 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죠. 나 혼자 비밀일기를 써서 보고 있는데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밝은데 이렇게 투명 디스플레이를 들고 보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내 필요에 따라서 투과도,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광을,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셔터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 변색 기술은 또 아까 저 변색한 그 상태를 스마트 투명 디스플레이 뒤쪽에 붙인다면은 필요에 따라서 내가 뒷면을 어둡게 하면 잘 보이겠죠. 예, 이런 식으로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가, 전기 변색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전기 변색 기술 중에 저거는 이제 디자인의 개념만 나온 건데요. 이탈리아의 디자이너가 설계한 겁니다.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평소에 저렇게 있다가 내가 중요한 일을 보고 있는데 투명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전기 변색 기술로 창을 적절하게 투과도를 조절을 하면은 어두워지죠. 그러면 나 혼자 안에서 아주 편하게 필요한 일을 해소를 하면은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예,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편의성을 훨씬 증대시키고 또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 변색 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야에서 실제로 적용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글라스는 이제 점점 더 필요한 패션 아이템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까맣게만 보인다면은 패션 아이템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선글라스를 파란색 선글라스 또는 심지어 노란색 선글라스, 녹색 선글라스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다면은 그 기술은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기 변색 기술 말고도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드린 투명 디스플레이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우리가 대형 디스플레이에 더 집중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커야 사람이 더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들고 다니는 디스플레이가 왜 필요하냐면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만의 정보를 이렇게 접근, 액세스하기 원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또 하나 이제는 디스플레이도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션 아이템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투명 디스플레이를 도입하는 거죠. 투명 디스플레이를 도입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스마트 윈도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 전기 변색 기술은 그렇게 멀게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다가오고 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호준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리창 색이 바뀌는 게 참 신기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연구에서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직접 제품으로 만든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면적화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면적화라는 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은 저희가 가로 세로 10cm 정도의 면적이 가능하지만 세상에 어느 집에 있는 유리창도 10cm, 10cm는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크죠. 1m, 2m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유리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기술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재료 기술, 좋은 재료를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재료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면적으로 그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설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기술이 이제 앞으로 저것들을 더 연구할 때 필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색깔 외에도 예. 더 다양한 색도 보여질 수 있는지 혹은 예. 네온 사인이 변하는 것처럼 유리창도 이렇게 색이 줄무늬로 나타난다든지 예. 다양한 색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는지가 참 궁금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호기심이 필요하죠. 점점 더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 단계가 요구가 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청색 계열과 녹색 계열 두 가지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미 붉은색 계열, 빨간색 계열과 노란색 계열도 이제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물질적으로 일부분 이제 오랫동안 작동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개선하고 물질을 좀 더 좋은 재료로 바꾼다면은 다양한 색깔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패턴과 모양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빨리 더 발전해서요. 다양한 색깔로 변하는 유리창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기 변색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신 류호준 박사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유리창이 이렇게 스마트해질 거라고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정말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과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움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자, 사과나무 다음 시간에는요, 더 놀랍고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